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이게 긴급하게 알려드려야 될 상황이 있어서 또 유튜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호치민 전역에 있는 미접종자분들 소위 말하는 접종 문제가 변화가 있어요. 베트남 당국하고 보건국 호치민시 인민위원회 조국전선하고 연원을 했는데 2차의 그 문제는 이동 간의 문제가 있으므로 각 군구에 달라고 거기서 접종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명단 넘겨달라고 그래서 명단을 넘겨줬고, 그래서 지금 지난번처럼 국제학교에 모여가지고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상임고문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베트남 쪽의 행정이 우리한테는 아주 불편한데 끊임없이 한인회에서 확인하고 또 만나고 해서 항상 그걸 빨리 좀 재촉을 해야 되고, 항상 뒷부분까지 아주 세밀하게 살펴야 된다라고 말을 했지만 조금 미흡합니다. 저는 하여튼 물론 우리만 특별히 대우를 받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무리는 좀 있었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까지 1차 접종도 못하신 분들의 불편함이 또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까지 한 며칠 동안 정보, 그 다음에 베트남의 지금 호치민 시나 베트남 당국 간에 자기들끼리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발표가 했어요. 시행령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 했는데, 그걸 제가 안 다룬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을 굳이 알아가지고 또 우리가 급히 알아야 될 게 있고 또 일단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세하게는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막으로 우리 이제 양 PD 쪽에서 자막으로 자세히 올리겠지만 급히 알아야 될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트남의 어떤 원칙은 법, 령, 세칙이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 다 법은 정해졌어도 두 가지가 안 정해져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법하고 영이 정해졌으나 세칙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입니다. 탁상 공론들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얘기 안 한 이유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러 가지 음식 배달 같은 문제를 간단하게 놓고 얘기를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먹는 쌀국수나 후띠우 같은 게 4만 동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베트남 사람들 입장에서 그걸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소위 말하는 배달비가 세움이나 그랍이나 이런 쪽이 한번 할 때마다 6만 동, 8만 동을 달라고 한답니다. 그게 이동이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4만 동짜리를 10만 동이나 12만 동에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탁상공론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베트남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가장 급히 해야 될 부분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접종 현황에 대한 앱하고 애플리케이션이 나왔어요. SNS 어떤 부분도 있고, 우리 좀 나이 젊으신 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힘듭니다. 힘들고, 그러면 지금 가장 시급히 할 거는 백신을 맞으신 분들, 이게 그린 카드, 옐로 카드를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건데,
옐로 카드는 한 번 접종자, 그린 카드는 두 번 접종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맞은 분들의 어떤 부분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세칙이 있어요. 또 두 번 맞으신 분들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하게 자막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걸 빨리 해야 되냐면 그걸 전부 다 업그레이드 하는데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어제 확인을 했는데 금방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오래 걸려갖고 보름 한 달 걸렸을 때 나중에 이게 풀렸을 때 그게 없으면 항상 여러분들 1, 2차 접종을 하고 난 그 서류를 사진을 찍든지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보여줘야 되는 불편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QR 코드를 주더라고요. 그럼 그 QR 코드를 보여주면 그걸 찍어보고 움직이게끔 하겠다는 얘기죠. 물론 아직 시행 안 됐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이 푸국을 푼다. 10월 달부터는 접종자들에 한해서 6개월 동안 시범적으로 풀어서 관광객을 맞이하겠다. 그게 각 부처 간의 어떤 싸움이에요. 그건 어느 나라고 마찬가지인데 관광에 관한 어떤 부처에서는 이걸 풀어야 사람들이 어떤 관광도 살아나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살아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이고 또 보건부 이런 쪽에서는 환자가 줄지 않았는데 뭘 이걸 푸냐라고 하는 그런 부처 간의 어떤 마찰이 나올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제 푸국만 푼다라고 하는 거는 그나마 어떤 나름 자기들끼리 협상의 어떤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여기 오늘도 어제도 5,000명 가까운 환자가 나오고 26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그런데도 줄질 않는 거지. 줄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던 어떤 앞으로의 대비 부분도 막상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접종자에 한해서는 또 묶어놓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긴급하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금 우리 한국인 환자분들이 70몇 분 정도 나왔는데 이게 돌파 감염이 나왔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돌파 감염은 사례가 제가 알고 있는 사례를 누구누구 왜냐하면 실명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진 않겠습니다만 100% 나왔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그분이 1차로 접종을 했고 그 접종한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중증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증상이 심각하다든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말한 대로 하다못해 시노팜이든 아스트라제네카든 뭐든 가리지 말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맞는 방법 생각해야 된다라고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맞아야만 또 경제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아무리 막아도 이 경제 활동의 위드 코로나 부분으로 갔을 때 준비를 안 하면 그런 부분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상당히 경제 활동에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젊은 친구나 어린 친구 애들도 여기 지금 애들만 한 13명 죽었고 그 다음에 코로나로 고아가 된 애가 많은 인원이 있어요. 3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아가 됐다고 합니다. 그건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럴 때 그러니까 돌파 감염 문제로 가면 역시 코로나 맞았다고 백신 맞았다고 방심하지 마시고 무조건 마스크 하시고 손발 깨끗하게 씻고 또 예비적으로 항상 준비를 하고 이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안 걸리는 건 아니겠죠. 걸리겠죠. 누가 걸려서 가족이 오면은 다 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시고 어쨌든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린 카드, 옐로 카드 부분은 빨리 해야 업그레이드가 된다. 그 다음에
1차 미접종자분들은 지역에서 지금 놓기로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인회에다가 저도 항의를 했습니다만 수도 없이 재촉하고 확인하고 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국제학교나 이런 데서 놓는 게 아닙니다. 이제 지역으로 그냥 그 명단이 넘어갔을 뿐입니다. 그건 하셔야 되고, 근데 그 문제도 나올 거야. 아스트라제네카나 안 놔주고 또 시노팜을 놔준다,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이제 화이자를 2차를 모더나 맞고 화이자 맞았는데 아직도 밤만 되면 좀 약간 몸살기가 있어요. 1차 때 다음날 하루는 괜찮더니 이틀째부터 열이 좀 나고, 그래서 타이레놀을 지금 3일째 먹었어요. 몰모트도 아니고. 참, 또 이런 얘기도 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맞아갖고 그게 이제 떨어지면 2차 접종이 안 되면 시노팜을 맞겠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 아니, 이놈의 나라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되는 것도 없는 나라지만 아무튼 참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린카드, 옐로카드 얘기는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2차 돌파 감염 이런 부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제 유튜브를 보시면서 마음의 준비, 자세한 얘기는 자막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러나 급할 게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언제부터 뭘 하고 뭐라고, 그건 뭐가 중요해요. 당장 그게 바뀔 수도 있고 언제 변경이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탁상 행정이 나오다 보면 자기네들도 그 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급한 건 아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1차 미접종이나 그린카드, 옐로카드 부분은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피곤하네요. 여러 가지로 참, 이게